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5년 10월 31일 토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엉뚱색등 고배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오늘 목요일날 방송을 하고 있는데, 자, 비가 주룩주룩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마음에는 이제 좀 요즘 경제도 안 좋기 때문에 좀 무거우실 수도 있는데, 강타에게는 요즘 완전히 그야말로 호황의 호황, 최고의 상황을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추석 전후로 해서 조금 고전을 했지만 금강경주시 완벽한 상황을 이루면서 그야말로 지난주 일요일날 대박을 엿보내 드렸어요. 264.6배라는 복승식 최고의 A급 준매인 승부처를 멋지게 적중을 시켜드리면서, 자, 그야말로 하루 왼종일 다 10개, 12개를 마치던 간에 총 이 복승식 합계를 264.6배는 채우기가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한 경주로 A급 상황을 냈다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 들어서 복승식 123.2배를 단통으로 맞춰드렸던 강타이고요. 또 이 지난주에 264.6배를 또 A급 준매인으로 부산교차 4경주에서 완벽한 상황을 내드렸는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일요일날 오전장 A급 첫 번째 승부처에서 3분 슈퍼블로드의 신앙이라는 복승식 20.1배, 쌍승식 29.9배 단통으로 일요 경마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두 개의 A급 승부처를 적중한 것도 불구하고 또 중반부에 6연속 적중이라는 또 이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면서 그야말로 일요경마 때 완벽한 상황을 내드리면서 그야 대박을 이루는 그런 일요경마가 됐다. 그래서 일요일날 지난주에 먹은 것만 해더라도 올 한 달, 10월 한 달을 먹은 돈을 능가하게 먹었다 해더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배 터지게 먹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또 토요경마 때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주 메인 승부처 2주 연속, 3주 연속 계속 제주 준메인, 메인, 준메인, 메인 모두 적중을 시켜드렸고, 또 토요경마 준메인도 연속 적중이 나왔고, 또 하이라이트 승부처도 토요일날 단통 적중이 나왔고, 토요 후반부에 또 박태룡과 김기배를 또 단통으로 적중을 시켜드리면서 완벽한 상황을 드렸던 지난주였습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최고의 1등 환수와 1등 적중을 일구어냈던 강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은 솔직히 이제 지난주에 제 예상과 ARS 예상과 문자를 신청하신 분들은 그야말로 이 10월달 한 달에 먹을 돈을 다 먹었다 해더라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라도 적자가 아닌 완벽한 상황이 난 지난주 경마였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자, 강타가 이렇게 이제 계속적으로 메이저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입소문 때문입니다. 누가 잘해? 강타가 잘해. 강타가 옛날에 오래된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그래도 잘해. 굉장히 잘해. 이렇게 여러분들이 강타를 입소문을 좀 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강타도 먹고 삽니다. 그래서 강타가 어찌됐든 10년 이상의 메이저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의 입소문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누가 잘하냐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도 나이를 드시는 입장이고 저도 나이를 먹어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윈윈 전략이 이어가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의 사랑 때문에 또 저는 잘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다시 한번 멋진 입소문을까지 기대를 하면서, 자, 오늘 토요경마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경마는 이제 월말경마로 시행이 됩니다만, 이게 월초경마로 아마 귀속이 될 가능성이 있죠. 아무래도 이제 11월 1일이기 때문에 월말로, 10월달 월말로 귀속이 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월말경마 분위기이긴 한데, 전반적인 편성 자체는 안정과 배당이 골고루 양상될 수 있는 흐름이고, 또 훈련이 좋았던 마필들이 은근히 각 경주마다 포즈를 하고 있고,
또 가는 조의 마필들, 그러니까 승부 의지가 강하게 걸려있는 가는 조의 마필들도 매경주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주에서 안정된 적중과 더불어 또 승부처에서의 중고배당 적중이 나와준다면 오늘 토요일 경마도 무난히 이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화이팅을 외치며 자 개소리 잡소리 헛소리 다 집어치우고 본격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토요 경마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 1경주입니다. 일단 뭐 좋은 마필들이 2두가 눈에 확 띄는 경주인데 신마 중에서는 9번 킹스타 요 마필이 좋아요. 주행검사 자체를 장기 휴양마와 같이 훈련을 주행검사를 치렀는데 약간은 장기 휴양마들이 레이스를 빠르게 끌고 가니까 이 레이스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까 채찍도 좀 때리고 그랬었는데 걸음 자체는 선행력도 굉장히 좋고 발주도 아주 우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필 자체가 500kg가 넘는 순만의 포리스트 캠프의 자마인데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렸지만 리딩 사이어 지금은 이제 포리스트 캠프가 좀 밀렸죠. 한 3, 4위권으로 밀렸는데 매니피가 1등이고 컬리지 프라잉이 2등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포리스트 캠프 정도가 이제 3, 4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이 선행형 혈통이라고 하면은 매니피도 뭐 선행형 혈통이고 포리스트 캠프, 원쿨캡, BY 신세키 또 하나가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런 유형의 혈통들이 대부분 우리가 이제 선행형 혈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혈통이라는 것도 기본적인 것만 알고 있으면 돼. 그러니까 스피드 혈통이냐 아니면 지구력 혈통이냐. 아니 그러면 지구력 혈통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3세 이후에 발전 기대치를 높게 가져가는 그런 혈통들, 리비어 혈통이라든지 뭐 이런 혈통들은 또 나이가 먹어가면서 끈기를 발휘하면서 또 중장거리로 나가면서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혈통 관계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9번 킹스탑은 순발의 맥포리스트 캠프의 자마이고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잠재력 측면에서 높게 평가를 해줄 수 있는 마필이라 이번 1경주 전력미숙의 신마와 회원권 성장마간의 일전으로서 9번 킹스탑이라는 신마를 놓고 때려볼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토요일 2경주도 성장마간의 양판 승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신마들의 전력은 뭐 아주 미비하고 그나마도 이제 현권 성장마 중에서 누가 가장 득세를 할 가능성이 높은 편성이냐 이걸 물어보는 경주인데 일단은 7번 대군마마입니다. 직접전 데뷔전 때 사실 48조가 입상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신마 승부율이 약한 마방임에도 불구하고 데뷔전 시 때렸던 마필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지난번 경주 때 2전째를 맞이해서 1200경주에 출전을 해서 초반에 선행력이 하강을 하면서 종반 탄력을 끌어내며 전반적인 경주력 향상을 보여줬지만 역시 뭐 강한 편성을 만나면서 아쉽게 4착을 차지했던 마필입니다. 전반적으로 편성 자체가 아주 빠른 레이스는 아니죠. 발 빠른 마필은 2두가 있어요. 2번 정상대길이란 마필도 기본적인 걸음이 빠르고 7번 대군마마도 기본적인 걸음이 빠르지만 이 두 마필을 제외하고는 아주 빠른 마필이 없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전개 이점과 더불어 선입전개 능력이 검증이 된 7번 대군마마가 편성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이점을 갖고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어쨌든 7번 대군마마의 기대치를 굉장히 높게 봐줄 수 있는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이 경주는 원래 승부처로 선정을 하려고 했던 경주인데 자 일반 경주로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경주로 돌리는데 일단 7번 대군마마는 배팅권에 무조건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고 요 경주는 딱 3마리를 갖고 엮을 수 있는 경주인데 8번 해피레이스도 좋습니다. 8번 해피레이스까지는 읽어줄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력미숙의 신마와 현근성장마 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인데 아직까지는 좀 완성도가 떨어지는 그런 편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뭐 우수한 마필들이 있는 편성은 아닌 그런 편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중에서는 이제 어떤 마필들이 강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기본적으로 편성상으로 봤을 때는 2번이 영아마리랑이 괜찮은 포지션을 갖고 있죠. 왜?
빠른 말이 없잖아요. 12번 이 베스트 탄생이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인데, 이 마필이 이제 상대적인 선행마예요. 그러니까 상대를 압도할 만한 선행마가 아니라 상대적인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인데, 문제는 이제 1200경주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 자, 그래서 12번은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인데 상대적인 선행을 갈 수가 있고, 종반 탄력이 다소나마 미흡한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번 경시 선행을 갔을 때 끝까지 버팅길 수 있겠느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완급 조절을 김혜선이가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느냐. 요 부분이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마필이다. 자, 그래서 12번 베스트 탄생도 되는 마필이고, 안쪽 게이트에 있는 2번 영화 마리랑이 기본적으로 빠른 마필들이 없잖아요. 빠른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종반 탄력 측면에서 2번 영화 마리랑이 가장 좋고, 더군다나 지난번 경기 때 선행력을 끌어내면서 종반 탄력이 하강된 모습을 보여주며 아쉬운 면을 보여줬지만, 이번에는 느린 편성을 많았으니까 차분하게 따라가도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종반 탄력을 끌어내서 이제 여지를 갖고 있는 마필은 2번 영화말이랑 밖에 없다. 그래서 편성상으로 봤을 때 놓고 때려야 되는 마필은 2번 영화말이랑이 분명합니다. 12번 베스트 탄생은 상대적인 선행을 갈 수 있고 전개 이점을 갖고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데, 선행을 갔을 때 과연 직전에 부족했던 지구력이 어느 정도 보강될지 그 부분이 관건이 마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1경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교차 1경주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토요경마가 13개 경주가 시행이 되고요. 제주교차는 3개 경주만 시행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토요경마의 비중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뭐 제주경마는 남타가 잘하는 대목이니까 오늘도 뭐 강력하게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은 7번 용천수와 2번 특급전사, 자 여기에 3번 항저유등, 이상 3두가 이제 선행형 마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모두가 선입전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마필도 입상권 진입이 안 된다, 또 된다, 여부를 아주 강하게 읽어주기엔 어렵고, 그나마도 전개 이점을 갖고 있는 2번 특급전사나 8번 용천수가 조금 더 강한 면모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 자, 사실 이번 특급전사라는 마필이 예전에는 선행 일변도의 모습을 보여줬었던 마필입니다. 자, 근데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는 선행이 아닌 선입전개를 펼치는 가운데서도 가능성을 보여줬고, 이번에는 선행력이 다소나마 하강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선입전개를 펼쳐야 되는 입장인데, 종반 탄력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57km의 권동석 등장이라 하더라도 이번 특급전사는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여기에 이제 7번 용천수라는 마필입니다. 요 마필도 사실상 능력으로만 놓고 보면 대가리급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성에서 놓고 때린다면 저 역시는 7번 용천수를 놓고 때릴 거예요. 왜?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사실상 연속 하강된 경주력을 보여줬지만 능력이 부족했다기보다는 편성을 못 만났다는 생각이 좀 들고, 다소나마 의지가 좀 결여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는 뭐 장성종 마방에서 동반 2두를 출전시키고 있는 가운데 안 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7번 용천수를 이번에는 대가리로 놓고 때리는 것이 정석경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 그래서 제주교차 1경주에서는 7번 용천수를 놓고 때리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토요 이제 4경주 강타의 토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토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여기서는 배당이 좀 터질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대부분이 국산 5등급 경주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뭐 성장세잖아요. 그러니까 뭐 5등급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군민학생은 아니고 중학생이나 고등학교생, 중학생 정도로 봐줘야 되잖아. 그 다음에 4등급이 고등학생, 그 다음에 이제 3등급부터 성인, 2등급, 1등급 이렇게 성인으로 보고, 1등급에는 이제 노령기계를 접어드는, 특히 제주경마 같은 경우에 뭐 8세, 9세까지 활동을 하니까 이 노령기로 접어드는 경우고, 서울 같은 경우에도 뭐 7세, 8세로 갈 수도 있으니까 이제 3, 4, 5, 6등급은 이제 성인 등급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5등급이 한 중학생 정도가 된다고 본다면 사람의 성장으로 봤을 때 그러면 아직도 성장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주는 보여준 전력도 중요하지만 숨어있는 잠재력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숨어있는 잠재력에서도 상당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보고 싶은 경주예요. 그래서 은근히 혼전 양상으로 치달을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고 보고 싶은 경주입니다. 그래서 외관상의 능력만을 찾기보다는 숨어있는 능력만을 찾는 것이 전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6번 해피투데이입니다.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는 가장 미세하지만 출중한 능력을 보여줬고 지난번 경주 때 경주력의 급상승을 끌어내면서 자 멋지게 입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번 4경주는 적중을 위한 승부처이기 때문에 단통이 됩니다. 단통이 나와요. 단통이 나오는데 문제는 여기서 9번 뷰티풀 로드일이 훈련 상태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 교시 인기권 전력으로 팔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저는 9번 뷰티풀 로드일은 그렇게 아주 세게 보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통은 나와 있는데 그게 꿀배당 한 방이라는 거죠. 꿀배당 한 방. 그러니까 대끼리가 아닌 꿀배당 한 방이고 바치는 마필 중에 한 마리를 바치고 가는데 그 마필은 배당만을 바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필하고 세 마리가 쪼르륵 들어와서 복승 단통, 삼복승 단통이 이루어진다면 제가 보기엔 삼복승 단통은 아주 배당이 좋아요. 그러니까 두 방이에요. 실질적으로 단통 때리고 삼복승 단통 때리고 또 복승을 엮으실 분들은 양방으로 받쳐서 때릴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어떤 경주든 요 경주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첫 번째 승부처를 6번 해피투데이를 안고 자 놓고 때리는 그런 경주로서 딱 두 방이 짭짤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첫 번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2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자 지난주에 강타가 A급 준메인 승부처로서 메인 승부처로서 강력하게 적중을 시켜드린 마필이 나옵니다. 10번 제1항초. 당시에 한해 명사는 이번에 온다. 무조건 온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요 경주를 적중을 시켜드렸던 경주예요. 아주 짭짤한 매당이 나왔죠. 12.7배. 자, 멋진 적중이 이루어지면서 강타에게 멋진 항구라를 해줬던 지난번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이번 경주는 과연 어떨까요? 자, 이 10번 제1항초가 또 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색다른 강자가 또 등장을 할 것인가? 요 부분이 관건인데, 은근히 까다롭다고 볼 수도 있고 은근히 배당이 좀 터질 수 있는 소지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변 연출이 기본적으로 안고 가야 되는 그런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귀추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안고 가고 싶은 마필은 4번 극찬사입니다. 4번 극찬사를 한번 안고 가보고 싶어요. 왜 그러냐? 여기서 인기가 어느 정도 팔릴지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여기서 인기가 극찬사가 어느 정도의 인기로 팔릴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인기도를 종합치를 보지 않고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런 것도 신경도 잘 안 쓰지만 또 그런 예상제 활동을 일찍 좀 접었어요. 저는 솔직히 귀찮아가지고. 그리고 또 예상제라는 것이 그 예상제 판매 그 사장들이 좀 행포가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 짜증나가지고 그냥 못하겠더라고. 그리고 공부를 좀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너무 즉흥적으로 마법을 뽑다 보니까 걔가 너무 좀 이렇게 제 마법 자체로 인해서 조금 뭐라 그럴까 혜택보다는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공부를 안 한 마법을 갖고 그래서 저는 예상적인 마법을 절대 참고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PDF를 갖고 그러니까 마사의 PDF 전혀 쓰여있지 않은 거 저만 낙서할 수 있는 거
이거를 갖고 공부를 하지 절대로 예상제 PDF를 갖고 일하지 않습니다. 안 봐요. 그 남들이 뭐 써놓은 거를 절대 저는 보질 않습니다. 마번 적혀놓은 건 아예 뒤다도 안 보고. 왜? 헷갈리기만 해. 아, 그게 내 마번이냐고. 틀릴 때 틀리더라도 그거 뭘 참고해. 뻔한 건데. 나보다 잘해? 못해. 그러기 때문에 인정 안 해. 그래서 4번 극찬사가 인기도가 매딜지는 모르겠는데 요번에는 될 것 같습니다. 이 4번 극찬사가 패턴이 너무 좋네. 근간 두 번의 입상 자체가 우연이 아니고 특히나 지난번에 입상 자체가 경주력이 하강을 하는 가운데 1권의 입상이고 요번에 이제 54.5kg를 받았는데 어차피 이번 편성은 대부분이 이제 지금 오픈 경주에 출전을 하고 있는 마필들이고 7천점 이하의 마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뭐 큰 건 없잖아요. 큰 뭐 체중의 변동이 없는데 여기서 이제 62.5kg를 단 10번 제일항초와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부족을 살펴보니까 58kg를 달았던 한라 영산 그 다음에 이제 3번 새벽행진이 또 57.5kg를 받았네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상대적으로 좀 세다고 핸디캡퍼들이 보는 경주죠. 그래서 54.5kg로 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니까 4번 극찬사도 3kg가 늘어났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이즈는 굉장히 됩니다. 그래서 이 4번 극찬사가 인기가 없다면은 뭐 중고 배당이 되는 거고 인기가 있다면 뭐 안정적인 흐름으로 했는데 인기가 없겠죠. 팔리는 바로 뭐 3번, 7번, 10번, 6번까지 좀 팔리겠네. 요런 마필들이 팔릴 테니까 4번이 한 4, 5위권 정도 팔릴 테니까 뭐 배당의 가능성이 작심 배당을 노리는 가능성이 있다. 4번 극찬사는 이 편성에서는 어떤다? 무조건 가져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센 말입니다. 이 편성상 이번엔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4번 극찬사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력하게 노린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연속 승부죠. 다음은 이제 트위즈 5경주 UCC 토요경마 주메인 오전장 주메인 승부처입니다. 이번 경주의 특징은 훈련이 좋은 마필들이 한 6, 7두가 출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훈련 패턴이 좋은 마필들. 6, 7두가 출전을 하고 있고 사실상 능력차도 아주 미세합니다. 거의 12두 경주인데 10두 정도가 입상이 가능하고 거의 전두수가 누가 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 상당한 난타전의 양상이고 미니 대상 경주라고 해도 가언이 아닌 그런 편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5경주는 뭐다? 호박이 넝쿨체로 터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이런 경주에서 맥 빠진 마필들을 노릴 필요는 전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마필들이 될 것인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때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신중하고 냉정한 판단이 좀 필요한 그런 편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말도 안 되는 마필도 없고 어떤 말도 맹신한 마필도 없는 그런 경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조교는 다 좋습니다. 일단은 조교는 다 좋은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난번 경주 때 걸음의 변화를 보여줬던 마필은 이제 11번 슈퍼문이 눈에 띄고 금강경주시 꾸준한 경주력을 보여주다 바닥을 때리고 있는 놈은 5번 용두산이 보이고 또 지난번 경주시 일치월장된 경주력을 보여줬던 10번 삼바 페스티벌도 보이고 이번 경주시 조교가 좋아서 지난번에 이어서 2차로로 개선을 시키며 입상에 놓고 볼 수 있는 8번 탄성 연발도 보이고 또 꾸준하게 경주력이 신장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6번 핑크스타도 보이는데 여기서 누구를 강하게 노릴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 경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좋아요. 어떤 말도 안 되는 마필도 없고 어떤 말도 되는 마필도 없고 상당히 난타전의 양상의 흐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신중에 신중을 기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떤 마필이 될 것이냐 일단 12번 슈퍼문은 좋아 보이죠. 12번 슈퍼문은 좋아 보이는데 연속 상승에 따른 경주력이 어느 정도 하강을 할지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이 마필인데 일단 12번 슈퍼문은 좋게 봅니다. 저는 왜 그러냐 기본적으로 능력 신장이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도 강타가 보는 경주에서는 이런 유형의 마필들은 부러뜨릴 필요가 없다고 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꾸준하게 경기력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은 병력에 의해서나
아니면 직전에 무리한 급상승을 하거나 어떤 오버페이스를 하지 않는 이상 또 병력에 의한 후유증이나 이런 게 없으면 조정을 거칠 가능성보다는 꾸준하게 경제력 신장세의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과도하다 해더라도 소폭 강화를 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선 11번 슈퍼문은 병력은 없습니다. 요배통 병력을 갖고 있는데 뭐 그거야 뭐 뛰고 나면 허리가 좀 아픈 건 사람이랑 좀 비슷하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병력이라고 읽어주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번 편성에서도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보고 싶은 마필이라서 저는 어찌됐든 간에 요 편성에서 뭐 충분히 11번 슈퍼문은 8월달 거세를 한 이후에 전반적인 걸음 자체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11번 슈퍼문은 거세를 한 게 아니죠. 12번 잠룡이 거세를 했죠. 그래서 이 11번 슈퍼문이란 마필은 전반적인 능력 자체를 한 번 더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요 편성에서도 강하게 읽어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놈을 담아놓고 때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준비의 승부처는 배당이 좀 터질 수 있는 소지고 후착은 배당이 와장창 터질 수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3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자, 요 경주는 이제 지지난주에 강타가 이제 제주 특별사랑 특별경주에서 62.3배를 맞춰드렸던 신촌돌체와 신촌돌체가 출전을 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지지난주에 맞춰드렸죠. 62.3배를 메인 승부처로 A급 메인으로 맞춰드렸던 경주예요. 그래서 이번 신촌돌체가 출전을 하고 있는데 유랑극단하고 특별도지사배 대상경주를 멋지게 적축을 시켜드린 거 5번 1번 기억나시죠? 얼마 안 된 거예요. 지지난주에 벌써 했기 때문에 아주 잉크도 안 많은 그런 적중을 했던 그런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난 몰라, 난 기억도 없어, 네가 언제 맞췄어, 이렇게 얘기하면 완전히 섭섭해버립니다. 자, 8번 추종부로입니다. 야, 이 마필은 이렇게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면, 이게 이제 선행력이야. 빨간색이 선행력이고 이 볼펜이 추임력이야. 그럼 선행력을 이만큼 끌어내면 그 경주에서 추임력이 이렇게 하강을 해. 그럼 반대로 추임력을 끌어내면 선행력이 이렇게 하강을 해. 그러면서 엇박자로 이렇게 뛰면서 선행력과 추임력이 엇박자로 뛰는 가운데서도 순차적으로 경주력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뭐냐면, 얘는 급상승된 전력을 보여줄 수가 없고 앞뒷방이 따로 놀기 때문에 한쪽을 참으면 한쪽이 터뜨리고 한쪽을 참으면 한쪽이 터뜨리는 모습을 보여줘. 그래서 홍거리가 아니면 이 마필은 못타. 왜? 홍거리는 지난번 경주 때 왔을 때 지난번 경주 때 초반을 끌어내니까 종반이 없었다는 걸 알거든, 홍거리는. 그러면 이번에는 지난번에 초반을 끌어내니까 후반이 없었네? 그러면 반대로 초반을 좀 느긋하게 가져가도 되겠네? 그리고 종반을 때려야지. 왜? 이번 편성은요, 사실상 5번 새벽 햇살이라든지 9번 만리향이라든지 8번 추종부로가 있는데 신천돌체도 있고, 이런 마필들이 능력상으로는 우위를 보여주고 있거든. 앞선을 형성하는 마필들이 능력마예요. 그럼 여기서 김원건 기수가 잘 알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어차피 새벽 햇살이나 만리향이 도망을 간다 해더라도 시야권에서 도망을 가는 거거든. 그렇다면 추종부로를 갖고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옛날에 김원곤이가 뭘 탔었냐면 백고신천이라는 말을 탔대. 선행형 마필인데도 따라가더라고. 그래서 얘 말을 참 잘 타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그런 전개예요. 옛날에 백고신천을 끌고 왔을 때 그런 전개. 그러니까 차분히 따라가다 보면은 자기가 여기서는 이 정도 거리라면 내가 직선에서 엎을 수가 있다, 요 정도 간격만 두고 가라는 얘기야. 그러면 선행을 누가 가든, 새벽 햇살이 가든 만리향이 가든 신천돌체가 가든 누가 가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종관에 가서 두들기면 추종부로는 이제 이번엔 막판 추임력이 엄청나게 올라오는 마필이니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도 근래에 추천을 드리지 않았던 추종부로는 이번에는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번 메인 승부처에서는
8번 추종브로를 놓고 한번 때려보고 싶은 그런 편성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이 방송을 이 김원곤이 기수가 들었다면 그렇게 좀 한번 작전을 갖고 임해볼 수 있는 그다음에 좋은 성적이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네요. 물론 보지 않겠죠. 볼래나? 모르죠. 자, 다음 이제 토요제 6경주로 넘어갑니다. 현장 승부처예요. 그러니까 5개 승부처를 붙여놓은 거예요. 4경주가 첫 번째 승부처고 제주교차 2경주가 준메인이고 토요 5경주가 토요 준메인이고 또 제주교차 3경주가 메인이고 제주 메인이고 토요제 6경주가 현장 승부처다. 자, 이렇게 보고 싶은 경주예요. 자, 일단 뭐 이번 경주는 현장 승부처에서 가장 강력하게 볼 수 있는 마필은 당연히 4번 네페르티티다. 조교 좋고 능력 좋고 등짝 좋고 부중 좋고 전개 좋고 나무랄 데가 없는 마필. 그럼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된 경주력을 보여주며 10회 비축까지도 완다운을 이루고 있으니 얼쑤 4번 네페르티티는 대가리요. 빰빰빰 빰빰빰빰빰빰 이거 뭐 무조건 와야 돼요. 이 편성에서 얘는 놓고 때릴 거예요. 얘. 뭐 큰 메달은 아니죠. 꿀메달 한 방 정도 되겠죠. 4번 네페르티티 뭐 당연히 인기 1위로 팔리지 않으면 2위로 팔릴 테니까 이 경기는 적중을 위한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뭐 제주 준비 뭐 이거 쭉 해가 왔으니까 피곤하니까 여기서 이제 마치고 일반 경주 넘어갑니다. 자, 다음 토요일 7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 1000m 경주. 어려워요. 딱 4등급인데 뭐 1000m 할 때는 눈 딱 감고 하품 한 번만 하면 쓱 들어와 버리겠네? 아이고, 그걸 어떻게 맞춰? 어떻게 맞춰? 9번 나하고 팔릴 가능성이 있고 또 지난번 경주 때 또 우승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선행을 못 갑니다. 왜 못 가냐? 5번 오픈뱅크도 빠르고 10번 노얄시티도 빠르고 2번 골드바도 빠르고 뭐 다 빨라. 7번 장산제왕까지도 빨라. 그러니 선행을 못 가면 그야 데뷔 후 모두 선행으로 일수를 했던 9번 나무이 된다 안 된다? 불안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마필. 불안해. 딱 선행 못 가고 게이트도 외곽을 찍 밀려버렸네? 그럼 이걸 어째? 이거 가다가 가령이 쭉 찢어지는 거 아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찢어질 가능성 90%다. 왜? 따라가다가 지치는 거야. 딱 앞에 있는 완성 계속 거라 하는데 너 같으면 승했냐 하고서 이제 가겠죠. 일단은 7번 장산제왕이란 마표 좋습니다. 좋아요. 휴양만해. 그리고 얘도 선행 일변도네. 왜 얘를 가져가? 말이 좋으니까 가져가지. 왜 가져가 그랬어? 말이 좋아요. 7번 장산제왕 굉장히 좋네.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선의분호도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1000m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 좋게 보고 다카시가 타는 6번 무한도마도 굉장히 좋게 봅니다. 그럼 둘 중에 누굴 더 좋게 보게? 6번 무한도마를 더 좋게 봐요. 왜? 다른 놈들은 선행에 왜 답이 없는 놈들이 엄청나게 많고 또 3번 통일대박 같은 마필도 안 되는 마필은 아닙니다. 안 되는 마필은 아니고 또 순발력도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마필들이 의외로 오픈뱅크나 장산제왕이나 나봉과 같은 선행 일변도의 모습의 마필들이 비비는 가운데 막판에 날라들어올 수 있는 놈은 6번 무한도마라는 마필이 날라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6번 무한도마가 이 편성에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선행형 마필들 중에서는 5번이 오픈뱅크도 나쁘지는 않은데 괜찮은데 이게 왠지 모르게 좀 사이즈가 좀 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 있어요. 그래서 선행을 100% 가야 되는데 저는 5번 오픈뱅크도 부러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행형 마필들보다 6번 무한도마와 3번 통일대박 여기에 7번 장산제왕 같은 마필들 이런 마필들에게 좀 더 메리트를 두고 싶은 7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 8경주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2등급 1000m 경주. 이거는 진짜 하품하다 보면 뭐 들어왔어? 이러면 끝났어 경주? 이렇게 얘기하는 경주. 딱 겁나 빠른 경주. 그런데 이번 8경주는 또 반대로 또 발 빠른 마필들이 또 엄청 많아요. 이번에도
엄청 많은데 과연 어떤 마필들이 이제 득세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이 관건입니다. 자 1번 소사라 이번은 좋을 것 같은데 부산에서 올라와가지고 한 번도 정상적인 컨디션을 보여주지 못했던 마필인데 공백이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공백이 있는데 훈련은 나쁘지가 않았어요. 훈련은 나쁘지가 않았고 또 어느 정도 컨디션을 조절했을지 여부가 관건인데 선입전개가 가능하다는 장점과 기본적인 순발력과 더불어 종반 추임력이 막강하다는 또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1번 소사라는 이번 하이라이트 승부처에 있어서 무조건 배팅권에 난처가 쉽게 되는 마필이면 분명하다. 문제는 요 공백기를 어느 정도 만회를 해줄 수 있고 또 부산에서 올라왔을 때 그 피로감이 어느 정도일지가 관건인 마필이긴 한데 1번 소사라는 일단 배팅권에 난처가 시키는 마필이면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1번 소사라 훈련 상태 좋고 기본적인 사이즈 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하이라이트 승부처에서 1번 소사라는 배당이든 뭐 축이든 간에 어쨌든 딱 3마리 갖고 가는 경주에서 딱 3마리 중에 1마리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이에요. 무조건 가져가는 마필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퇴제 구경주 오늘 강타의 준메인 승부처입니다. 퇴제 준메인 승부처. 야 오늘 승부처가 좀 많네. 경주가 많잖아요. 13개 경주잖아요. 13개 경주니까 제주 2개고 뭐 서울 한 6개 하고 뭐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많아 늦게 후반부에 이제 몰아넣으니까 많아 보이지만 항상 뭐 승부처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팬들은 뭐 승부처 이름이 이상하니 뭐니 이상 그러면 아저씨 장사하시는 데 가서 아따 간판 이름이 개떡 같고 뭐 이거 그 장사가 되겠냐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면 아저씨는 그런 사람의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경우가 없다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삑 경우가 없는 아주 무식한 놈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가 뭔데 그런 거 갖고서 얘기를 합니까? 올소, 질소, 이산화탄소 맞는 얘기죠. 바로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전부 때는 이빨을 쑤시던 뭐를 하던 뭐 그런 거 갖고 뭐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어. 중이 절이 싫으면 떠나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것 가지고 얘기 맞히기만 잘 맞히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언젠가 이기지 않겠어요. 안 될 때도 있지. 어떻게 경마가 맨날 잘 돼. 맨날 잘 되면 내가 여기서 이 개고생을 하면서 이걸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하겠냐고. 안 하지. 왜? 배팅하면 되니까. 그런데 배팅을 하면 제가 언젠가 배팅을 하겠죠. 나이가 한 60 넘으면 배팅을 하겠죠. 은퇴를 하고서 그냥 뭐 크게 하기보다는 뭐 살살살 하고 다니겠지. 뭐 큰 욕심은 없으니까. 그때 가서 만나신다면 제가 배팅이 뭔지를 한번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제가 배팅을 안 하냐고 저번에 얘기하지 않았나? 절대 하나님은 공평해. 인간에게 2가지 복을 주지 않는다니까. 너는 예상을 하고 먹고 살든지 배팅을 해서 먹고 살든지 한 가지만 갖고 먹고 살라고 그러지 2가지 복을 주진 않아. 그래서 이 배팅과 예상을 겸용을 해가지고 성공을 한 케이스는 우리나라의 전문가 중에 있다 없다? 없다. 배팅을 한 예상가는 어떻게 됐다? 개거지가 돼서 은퇴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러면 배팅을 아주 밥 먹듯이 하면서 다른 직업을 갖고 배팅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대부분 거지 된다. 그래서 한 가지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의 힘을 빌려서 배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상가가 존재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자 이번 구경주는 일요경마 후반부 준메인 승부처인데 빰빠라밤 빰빰빰빰 자 요경주는요 기본적으로 아주 빠른 상대를 압도할 만한 선행형 마필이 없는 편성입니다. 9번 시대소망이 선행을 갈 수가 있지만 지구력이 워낙에 부족해서 강하게 읽어주기는 어렵고 11번 빅5도 빠른데 이놈도 반반 정도로만 맞을 수 있는 마필입니다. 왜? 줄이 분량도 좀 갖고 있고 또 좀 그래요. 그래서 능력은 인정을 하지만 뭐 무조건이라는 얘기를 드리기가 조금 힘들어. 종반 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편성상으로만 놓고 보면 2번 큐피드 보이가 좀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편성상으로 봤을 때. 왜 큐피드 보이가 괜찮으냐? 공백후 근간 세번의 경주에서 입상을 하지 못했지만 1400과 1300을 뛰면서
나름 안정된 전력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자, 지난번에 이제 김용곤 기수를 기승을 시켰던 마필인데, 의외로 인기 3위로 팔리고도 생각보다는 못 뛰어줬던 마필. 자, 하지만 이번 경주에서는 이번 큐피드 보이가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된 경주력을 보여주면 10위 비축을 안고 있다. 그럼 왜 하강을 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 그건 아직까지 공백 후에 1400이라는 거리 적응력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속 하강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1400에 대한 거리 적응력을 어느 정도 배약을 했을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번 경주에서는 어떻게 된다? 볼 수가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큐피드 보이는 이번 중매인 승부처에서 놓고 때려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10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제 10경주. 일단은 1번 노드일은 이 편성에서도 무조건 가져갈 수 있는 강력한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문세영과 다카시가 기승을 해서 연속 5연속 입상에 성공하는 걸 봤을 때는 기본적인 사이즈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마필이고 기승와의 부조도 상당히 잘 따르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이라 자, 1번 노드일에 대해서는 강하게 인정을 하고 들어가고 또 이번 편성에서는 아주 발빠른 마필들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전개 이점까지도 고르게 겸비하면서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라 1번 노드일은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재미나게 보는 마필은 4번 키노브록입니다. 괜찮아요. 편성상 괜찮고, 뭐, 9번 수백 향은 팔리겠지만, 얘는 뭐, 아주 세게 보고 싶진 않고, 이번엔 4번 키노브록을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노드1과 4번 키노브록 괜찮게 보는 마필들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이제 토요제 11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말이 엄청나게 많아요. 1번 아툴라스도 안 가겠어요? 가겠어요? 가겠지 뭐. 이번에 무조건 간다고 그러죠. 근데 문제는 이 마필도 약간 기형적인 경제력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어떻게 보면 또 마체가 작은 마필이거든요. 체중 변화가 굉장히 심해서 430kg대로 이 주행 검사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450다발을 계속 출전을 하고 있는데 직지점 연시에 441kg로 빠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필 자체가 뭔가 좀 이게 체형 자체가 좀 쥐어짰다는 느낌이 좀 강하기 때문에 일부 아틀라스들은 인정을 하더라도 아주 강하게 읽어주기에는 좀 그렇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능력상으로는 대가리급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 아주 강하게 보는 마필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찜찜한 구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히려 6번 매직탑이란 마필이 승권전을 치르고 있고 1800에 첫 도전을 하는데 과연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저는 이 마필도 아주 세게는 보진 않아요. 6번 매직탑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받칠 수 있는 마필이고 오히려 57kg라는 가부적을 달고 있는데 1800에 대한 거리 경험이 풍부한 7번 아몬거스트가 일단 사이즈로만 놓고 보면 지난번에 조정을 거치면서 아쉽게 3착을 했지만 손익으로의 가능성도 충분히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오히려 7번 아몬거스트가 이번에도 선입으로도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자, 그래서 7번 아몬거스트를 좀 더 세게 볼 수 있는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1번 아툴라스토나 6번의 매직탑 정도가 받칠 수 있는 마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7번 아몬거스트에 대한 메리트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며 자, 다음 토요제 12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UCC 메인 승부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자,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UCC 메인 승부처인 토요제 12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 경주에서는 이제 과연 어떤 마필들을 강하게 노려볼 수 있겠느냐. 요게 이제 강권인 경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오래간만에 들어온 마필이 있네요. KBN이란 마필이 들어왔는데, 지난번 경주 때 이제, 그러니까 두 번의 경주에서 나름대로 이제 선전을 하면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전의 능력은 아니죠. 아무래도. 일단 4번 구름이의 나비가, 1400으로 거리를 줄여서 출전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조정을 거치면서 승군전에 1800에 도전을 해서 선행을 나섰지만,
종반 탄력을 베스트로 끌어내지 못하면서 아쉽게 4착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거리를 1400으로 줄여들었고 부중도 54kg라면 적당하고 훈련 상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라 편성상으로 본다면 뭐 사부 구름이의 나비를 전체적으로 뺄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마필이에요. 자, 그래서 편성상으로 봤을 때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고, 자, 여기에 단통으로 때릴 수 있는 마필이 정해져 있는 경주입니다. 큰 배당을 노리는 메인 승부처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메인 승부처라해서 강타가 맨날 고배당만 노리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단통 승부를 기대하는 메인 승부처라는 점. 이미 그 단통이 중배당 단통이든 꿀배당 단통이든 어찌됐든 간에 저는 단통이라고 후반부에 요 경주로 오늘 토요 경마를 완벽하게 대승으로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경주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단통 경주가 준비된 토요 메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중에서는 4번 구름의 나비를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1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편성은 사실상 고만고만한 마필들 간의 일전인데 이 중에서 꼭 추천을 드려야 되는 마필은 기본적으로 2번 선스트롱이라는 마필입니다. 능력 사이즈로 봤을 때 가장 육구미를 형성할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런데다가 근간에 꾸준하게 경주력에 심장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훈련 상태도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라 자, 강타가 보는 견지에선 2번 선스트롱은 뭐 충분히 자력 입상 능력을 갖고 있지 않느냐. 예전에 이 마필이 이제 인기만으로 팔리고도 계속적으로 부러지면서 아쉬움을 주었다가 조금 뭐랄까 들쑥날쑥한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면서 이제 선입표로 뛰다가도 2%가 늘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래도 뭐 편성상으로 봤을 땐 이번 선스트롱이 가장 좋으니까 편성상 뭐 이번 선스트롱은 무조건 놓고 때려야 되는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입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타가 준비한 토요 경마 13개 경주 또 제주교차 3개 경주 모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중간에 이제 연속 승부처도 있었고 또 후반부에 또 연속 승부처도 있었고 한데 여러분들은 오늘 토요 경마를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여튼 오전장 중후반부 그러니까 토요제 4경주부터 완전히 승기를 한번 잡아볼 생각이니까 자, 여러분들 꼭 한번 강타와 함께 자, 강타 요즘 잘 나가는 강타니까 한번 같이 멋진 대승을 손에 손잡고 이루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